안녕하세요, 성진입니다. 오늘은 올 3월달에 나온 사물 인터내셔널 리눅스 프로그램 위스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5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 2에서 라즈베리 파이 4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라즈베리 파이 8기가짜리가 나오면서 메모리도 기존의 1기가에서 8기가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라즈비안이라고 하는 OS도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하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64비트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올 3월까지 일단은 기준을 하고 있고요. 올 2월 달에 나온 배포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리눅스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 멀티미디어와 우리가 커널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봤다고 하면 이 책은 멀티미디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은 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장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라즈베리 파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D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SD카드에 이 라즈베리 파이에 OS를 설치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키보드나 마우스, 그 다음에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니터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1장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은 우리가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명령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한 10몇 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도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뒤쪽 부분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처음에서 우리가 리눅스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명령어를 한 20페이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명령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5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유닉스의 기본 텍스트 에디터의 VI 에디터와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리눅스 쪽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나노라고 하는 웹 에디터, 그 에디터, 웹 에디터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에디터죠. 텍스트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우리가 GCC에서 리눅스의 기본 컴파일러인 GCC와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컴파일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make utility, 그 다음에 디버깅 관련된 GDB라던가 여러분이 정적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공유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 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 라즈베리 파이의 이 GPIO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센서들을 다루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책 1판에서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기본적인 센서만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이 2판에서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센서엣이라고 하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장의 앞쪽에 라즈베리 파이와 이 GPIO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전자적인 그 지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라던가 아니면 저항을 읽는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방법들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 본 후에 그런 회로들을 실제 우리가 그 에코라고 하는 명령어, 그래서 시스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LED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IO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일단 3장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의 3절에서는 이 와이어링 파이라고 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LED라던가 아니면 PWM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브 모터나 스위치, 그 다음에 스피커, 조도 센서, DC 모터, 세그 세븐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3.3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센서들과 스위치,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던가 그 다음에 DC 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원리라던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IC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우리가 센셋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이 센서에서는 이 아스트로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우리가 그 라즈베리 파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두이노에서는 실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는 하드웨어 오노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머리에 쓰는 거니까 이 라즈베리 파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해시라고 여기서는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셋은 우리가 센서에서는 센서를 갖고 있는 해시인데 뭐 조이스틱이라던가 아니면은 LED 매트릭스라던가 뭐 기압 센서, 그다음 온도 센서, 뭐 자이로라던가 뭐 지자개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보통 제어를 합니다만 제책 같은 경우에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스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외부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C 언어를 위해서 제가 이 코드를 직접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뭐 센스액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승관측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 뒷부, 그래서 2부부터 우리가 요거를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기본적인 리눅스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인가, 그 다음에 프로세서와 스레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판에서는 그냥 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다 그러면, 2판에서는 우리가 뭐 다니엘 유닉스 스펙이라고 불리는 SU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우리가 어떤 리눅스, 유닉스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좀 담고 있는데, 이 4부에서는 우리가 리눅스 뭐 기본적인 뭐 저수준 파일 입출력과 표준 입출력 라이브를 이용한 파일 입출력, 그 다음에 파일의 정보와 권한이라던가 뭐 디렉토리, 시간 처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절, 그러니까 3부부터 이 마지막 절에 그 절에서 배웠던, 그 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일단은 정리를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완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 3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센스에서 이 2부에서는 4장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에서 뭔가를 붙여가지고 웨더 스테이션을 우리가 만들도록 지금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이고요. 5장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와 시그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멀티 프로세서, 포크나 엑섹,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폰과 같은, 포식스 스폰과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서 기본적인 파일 기반의, 우리가 BSD 기반의 IPC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CSM5 기반의 IPC도 배우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포식스 기반의 IPC 함수들이 일단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의 동기화와 우리가 뭐 포식스 스레드와 동기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포식스 스레드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센스의 조이스틱을 우리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스레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한 스레드를 이용해서 또 센서들을 또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5부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기본적인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인데, 뭐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TCP, IP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쪽에서 간단하게 한 몇 페이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UDP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뭐 TCP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UDP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TCP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TCP IP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보고 웹서버를 우리가 제작을 해봅니다. 물론 이 웹서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전통적인 뭐 리눅스, 아파치, MySQL, 뭐 PHP와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 램프, 이 풀스택 같은 경우에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설치 과정도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어하거나 하시는 경우에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HTTP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뭐 프로토콜들, 그래서 MQTT라던가 그 다음에 코앱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또 기본으로 이러한 HTTP 기반으로 해서 확장된 프로토콜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보고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데,
6.4절에서 HTTP 우리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보고 실제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만든 웹서버를 데몬 프로세서를 만드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러한 패킷들이 이 네트워크상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패킷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와이어링 샤그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만든 이 센서햇에 기본적인 웹서버를 붙여서 외부로 여러분들이 센서의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 1판에 비해서 제표된 부분이 바로 3부와 4부입니다. 3부는 뭐 기본적인 멀티미디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는 우리가 뭐 사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눅스에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배우기 위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1판에서는 알사를 이용해서 오디오 출력만을 우리가 제공했다 그러면 2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1판의 요청 중에 하나가 알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디오 녹화하는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2파에서는 오디오 녹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믹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을 분석을 해보고 이 웨이브 파일을 출력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X 윈도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X 윈도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약간 무겁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우리가 그 리눅스 기반의 그 비디오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속도가 빠른데 뭐 이러한 프레임 버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로우 레벨에 대한 어떤 API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려주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RGB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BGRA라던가 이러한 어떤 이미지 포맷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센스햇의 이 8곱하기8 LED 매트릭스를 그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MP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프레임 버퍼를 통해서 출력하는 내용들도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절에서는 우리가 비디오 포 리눅스인데 이 라즈베리 파이는 파이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 카메라라든가 하는 영상 장치를 리눅스에서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디오 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최신 버전에서는 이 비디오 포 리눅스 2라고 하는 이 버전 2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디오 포 리눅스 2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캡처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프레임 버퍼라던가 X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려면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7.4절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P 파일로 이미지를 또 저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앞절에서 배운 BMP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만 이 반대로 또 BMP를 우리가 파일로 또 이미지를 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또 7.5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장은 일부에서는, 1판에서는 뭐 우리가 부록으로 제공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판에 있는 거는 오픈CV 1.0이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어떤 API를 제공했다 그러면, 요 책 2판에서는 오픈CV 2.0대와 3.0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 우리가 최신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픈CV 클래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인 우리가 영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오픈CV에 제공한 드로잉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픈CV로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다시 불러오는 기능들을 또 구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오픈CV는 뭐 기본적인 영상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미지를 뭐 흑백이나 아니면 칼라 아니면 산술 연산 아니면 히스토그램 연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상에 있는 어떤 그 분석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데 뭐 8.4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오픈CV의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얼굴 인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우리가 9장이나 10장을 보시거나 11장을 보시면 기본적인 카메라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오픈CV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11장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영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상의 선처리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적인 오픈CV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선처리를 하고요. 11장에 있는 우리가 딥러닝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영상들을 우리가 뭐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장은 이 판에 처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3D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다이렉트 X라던가 아니면 오픈GL, 뭐 벌컨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 라이브러리 그 파일은 오픈CV만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픈CV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픈GL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장은 오픈GL 중에서도 인베디드 버전인 오픈GL ES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GL은 뭐 기본적인 우리가 3D를 위한 뭐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2하고 3하고 이 4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 4에서는 우리가 이 다이렉트 렌더링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방식으로 또 오픈GL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구장에서 이 2와 3와 이 4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G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이 오픈GL E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3D 그래픽을 하는 내용들을 9.2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3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한 어떤 변환이라던가 색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GL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쉐이딩 랭귀지입니다. 쉐이딩 랭귀지는 여러분들이 이 오픈GL에서 이 동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9.4절에서 오픈GL ES 2.0과 이 쉐이딩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스햇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만들었던 이 3D를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센스햇의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런 큐브들을 회전시켜 보거나 이러한 것들을 9.5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부는 일단 리눅스 고급 프로그램인데, 뭐 기본적인 GUI 프로그래밍,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Qt를 이용해서 오픈GL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들은 거의 1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설치하는 방법들이 1판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Qt 버전이 우리가 5점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뭐 거의 이제 4점대를 지원하다가 5점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1판 때는. 근데 지금은 그 10점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10점대 후반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픈GL 5점대를 이제는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내용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버클리에서 나온 카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뭐 텐서라이트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이 C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가 또 카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 같은 경우에 영상 처리에 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이용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이러한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인식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10장에서 배운 요 Qt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디지타이저로 숫자를 입력을 하면 요 카페에서 인식된 숫자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멀티미에서 사용을 했던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손으로 쓴 후에 쓴 종이를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 숫자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오픈CV에서 배웠던 영상 처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11장에서는 이 카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이 일단은 커널인데, 1판에 비해서 일단 이벤트 처리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1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눅스 커널이 3점대였습니다. 나온 지가 벌써 1판 나온 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요 리눅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신 우리가 리눅스 커널이 5점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라즈베리 파이에서 기본 지원하는 거는 4점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5점대를 또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죠. 책에서는 이 4점대를 설명하기보다는 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5점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점대로 이제 그 코드 돌려보신 분들이 좀 컴파일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5점대로 하시면 컴파일이 또 되셨다고 하시니까 5점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12장은 리눅스 커널 프로그램인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과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2절에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ED,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3장에서 사용을 했던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 GPI를 이용해서 센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센서들을 우리가 이 12장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 GPI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장에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코너에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감지하면,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에 스위치 같은 거 눌렀을 때, 이 커널 단에서 이벤트를 감지하면,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가 윗단에서 폴링하지 않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1판에 비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리눅스 공부하게 하고 G스트리밍과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은 1판하고 비슷합니다만 최신 버전에 맞춰져서 조금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13.2절에 리눅스 쉘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쉽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동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C 언어로 작업하기보다 간단한 것들은 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리눅스는 본 어게인 쉘, 그래서 바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쉘을 이용한 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4절에 그 ARM에 우리가 심드라고 불리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디비전, 그래서 하나의 기계어 코드로 여러 개의 여러분들이 멀티플한 어떤 행렬 같은 거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가속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를 빠르게끔 하기 위해서 명령어 하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인 13.4절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러한 어떤 소스 코드를 완성된 거를 13.4절에 넣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GitHub라던가 아니면 일판 같은 경우 우리가 소스포지에서 소스코드를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기보다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좀 1년 넘게 이 출판사하고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5년간에 제가 이제 기존의 책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던가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필요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왔던 어떤 메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추가를 해서 좋은 내용들을 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많은 사랑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만 우리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